네, 오늘은 교과서 130페이지 할게요. 저번 시간에 교과서 127페이지까지 한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래서 127페이지까지만 하고 128, 129를 지금 안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학교 오면은 프린트 정리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128페이지가 126, 127, 128은 학교 다음 주 등교하면은 바로 프린트 선생님이 만들어서 정리를 할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0페이지 할게요.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와 한계라는 단원이거든요. 자,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일까? 라는 건데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자,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대학에 진학할지 취업을 할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데, 자,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희소성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한정판 얘기예요. 한정판. 그래서 우리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욕구,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개수는 훨씬 더 적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건데, 자, 내가 선택을 어떤가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오른쪽에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진수가 만약에 여행을 했더라면 그 밑에 내용 보시면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 진수는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 고민이래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혹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벌어보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여행을 선택한다면 아르바이트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한 것의 가치를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바이트 포기에 대한 것이 그 가치를 포기한 것의 가치를 그 선택의 기회비용과 나는 여행을 선택함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포기한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개 이상이면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으로 본대요. 여행의 기회비용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을 포기한 거죠. 그 다음에 혹은 뭐라 그럴까요? 지식? 이런 아르바이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지식? 혹은 친구 같은 아르바이트 그 장소에서 만난 친구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포기를 한 거죠. 자, 진수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버는 것보다 여행을 다니며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더 크다면 진수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그래서 즉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클 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을 한대요. 자,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성취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이 된대요.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한다면 그 주관적인 만족감이 더 크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는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비교하여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래요. 어떠한 경제 주체든 선택에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경제 주체가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개념 자료실에서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는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 화폐로 지출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5일간 해외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해외여행 경비로 쓰게 되는 돈은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해외여행의 기회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단순한 명시적 비용뿐만 계산을 한 거래요. 왜냐하면 식당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럼 식당에 5일 동안 문을 닫는 거니까 그 수입에 대한 비용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래요.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간 식당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여행을 감으로써 기회 비용은 총 300만 원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퀘스천 한번 볼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안, 종이 쳤네. 자,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까닭. 기회비용이라고 하면은요, 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수라는 학생이 여행을 둘 중에 하나에서 여행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진수라는 학생이 들어가는 명시적인 비용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제 여행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암묵적인 비용은 뭐겠습니까? 진수의 암묵적인 비용은 알바 월급이 되겠죠. 이것을 포기하고 나는 간 거야. 그런데 진수는 그래도 나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아 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요, 다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어느 누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자, 합리적인 선택에는 이제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라는 거. 아이고, 엄마야. 몇 페이지까나? 자, 13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합리적인 선택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 자, 시장 경제에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시장 이외의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 주체가 선택의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대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지업체라고 하면은 종이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담합을 통해서 원료 단가를 깎고, 원료라고 하면 그러면 종이 만드는 거에 원료는 나무잖아요. 나무의 단가를 깎고, 그다음에 최종 판매가를 부당하게 올리다가, 그러니까 원료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가는 가격을 올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이 제지업체들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이후 7년 동안 이 같은 담합 행위를 지속해온 45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대요. 이번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에 골판지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폐지 등 원료를 공급하는 업자들도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컸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담합이라는 건요, 같이 짜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얘기거든요. 담합을 한 행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자, 결국에는 경제가 원활한 작동이
방해가 되겠죠. 원활한 작동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옆에 담합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생산량과 물건의 가격 등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뭐 예를 들자면 핸드폰, 스마트폰. 사실 스마트폰의 회사가 우리나라는 S사, L사, 그다음에 A사 이 정도로 있잖아요. 그럼 얘네 셋이서 담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스마트폰 새로 출시할 때 원가 상관없이 우리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원가가 20에서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는 그거에 준해서 정해져야 하는 건데, S사가 100만 원 이상부터 할 거야? 그럼 L사도 나도 100만 원 이상, A사도 나도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이 담합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겠죠. 그래서 자, 위 사례와 같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라는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은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할 수가 있대요.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 행위는 각 기업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따라서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여서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공정한 경쟁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성, 이거 한번 볼게요. 땡땡 지방우정청이 잇따라 우체국을 폐쇄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대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은 이제 노약자들은 버스를 타야 되니까 불편하대요. 그래서 근데 우정청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대요. 임대료가 많이 오른 곳이 많아서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했다라는 건데, 자,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나라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편 사업 이외에 다른 수익성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 마스크 판매? 마스크도 우체국에서 판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시골이니까 지방이니까 농축산물을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방안을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거가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1번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자, 합리적인 선택은 뭐가 큰 선택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갖는 한계가 무엇이 있느냐라는데, 자, 오늘의 과제가 이겁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이에요. 과제 답변 달아주세요. 자, 주제 탐구 오른쪽에 볼게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인데, 자, 여기서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A사, B사, C사, D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료 2를 통해서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냐라는 거고요. 그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도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이것도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2개예요. 1번 답 달고요. 132페이지에 그 다음에 오늘 자료 2번을 활용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쉽게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